안녕하십니까. 자, 2021년 9월달 한 달 동안에 데이지티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2021년 9월달 한 달 동안에 데이지티 분들의 9월달 오른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살입니다.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에 좀 제약이 따르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어려움을 탈피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꾀돌이 기질도 나타나고 밖으로 육체적인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야망과 포부는 상당히 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임기응변에 능하고 지혜와 전략을 활용한 일들이 적성에 맞고 또 성과도 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제살 운에서는 그 새로운 에너지 축적으로 발전이나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지혜는 출중하지만은 다소간의 그 관제수도 따르기 쉽고 또 삶의 기복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운세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 낙은 없습니다.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9월달이죠. 정유월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 한 달 동안의 데이트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 3세, 63세 되시는 분들 기해년에 태어나셨고 황식대지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막 태어난 그런 시기다 보니까 성장하는 시기라 가지고 주변의 도움도 크고 인덕이 많아 가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최고의 운세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지살의 기운이 포함되다 보니까 다소 움직임 사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덕이 많다가 보니까 주변에 도움을 주는 일도 많을 수 있겠고, 또 조상이 음덕 있는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듣습니까?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식신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의식주 걱정도 없고 재물운이 좋아가지고 집안에도 발전적인 일이 많은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겠고, 특히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상당히 확장 일로 있는 좋은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15세, 75세 되시는 분들 정해년에 태어나셨고 적색대지에 해당하십니다.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 자, 이 천을귀인 같은 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바꿔주는 최고의 길신을 이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 속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이 해결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상당히 좋은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고, 뜻밖의 행운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기운이 이 천을귀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12운성으로는 장생지입니다.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성장하는 시기라 가지고 주변의 도움도 크고 인덕이 많아 가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좋은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운세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 또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는 좋은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편제가 장생지에 속합니다. 재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좋아가지고 넉넉하게 부를 축적할 수도 있겠고, 남부럽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의 도움이 상당히 많은 좋은 운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27세, 87세 되시는 분들 어뢰년에 태어나셨고 청식대지에 해당하십니다. 자,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그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고요. 당연히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건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 있겠고,
이런 시기에는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것을 좀 지켜나가야 되는 그런 운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좀 내세울 만한 그런 상태가 되지도 못하고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공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 부시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이 가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39세, 99세 되시는 분들 개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돼지에 해당하십니다. 자, 천간에 충이 오고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 이 천간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 개수하고 그죠? 여기 정화가 이렇게 전개충이 됩니다. 이렇게 천간이 충이 되는 이런 시기에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지만은 현실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자신의 마음 조금 달랠 수 있으면은 별다른 문제 생기지 않는 그런 운세다,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이 다소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업이나 추진하는 일에서는 조금씩 침체기도 나타나고 때로는 은퇴를 준비해야 될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인 교육이나 철학, 종교 같은 이런 일을 추진하거나 심취하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많을 수 있겠고 특히 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문서운이 조금 약한 시기니까 신중을 기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가급적이면은 다음 달 정도로 미뤄두는 여유도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51세 되시는 분들 신해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돼지에 해당하십니다. 12운성으로 근록지에 속하네요.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물도 풍요로워 가지고 여유도 생기고 부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그 활기가 넘치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의 그 주관성이 너무 강해 가지고 부부간에는 다소간의 그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화목에는 상당히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네요.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형제 자매의 도움까지 있을 수 있는 대결한 운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2021년 9월 한 달 동안의 데이트 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를 합니다. 1일날 연살의 방합이고요.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연살의 방합입니다.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도화살이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도화의 기운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고 또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매력도 넘치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했을 때 상당히 그 성과가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고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이 이성간의 교제에는 최고의 시기가 될 수도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3일 날입니다. 망신살의 육합이고요. 그 다음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망신살의 육합입니다.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명예나 체면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날이지만은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날이라 가지고 오히려 행운의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자신보다 윗사람들과 교류가 활발한 그런 시기라 가지고 때로는 그 이실직고하고 자신이 조금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또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다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끌어다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시험이나 선거 같은 이런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합격이나 당선, 취직 같은 명예와 영광이 따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사회적으로 활동성도 강화되고 신분 상승과 더불어 가지고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미혼자분들은 약혼이나 결혼 같은 그런 계기를 잡을 수도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4일 날입니다. 장성살의 삼합이고요. 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의 뜻을 한껏 좀 펼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이 리더가 돼 가지고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판단력도 뛰어나고 추진력도 강해 가지고 모든 일을 자신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좋은 시기일 수도 있겠고 최고조의 행운이 따르는 그런 시기이지만은 그 자신의 그 주관성이 너무 강해 가지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돌출되는 행동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잘 풀리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지나친 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에도 무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하네요.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 그 선배나 후배, 동창생들,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그런 분들과 함께 추진한 그런 일들이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상당히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취직을 하거나 승진, 영전 등의 명예가 따를 수도 있겠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에 좋은 기회도 생길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재물운도 풍부하고 미혼자분들은 배필을 만나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5일 날입니다. 반한살의 원진이고요. 17일도 같은 기운이고 29일도 역시 반한살의 원진입니다.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가지고 정관예우를 받는 그런 시기로 보기도 하고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그 성과가 돋보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심리적으로 여유도 느끼는 좋은 시간들이 이어지지만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조금 힘에 부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활동성이 강한 일이나 사업 확장에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하는 일에서 나태해지는 그런 성향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지체 현상도 따르기 쉽고 또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감정 싸움이나 갈등 관계 생기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6일 날입니다. 역마살의 충이고요. 그 다음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말일 날인 30일도 역시 역마살의 충입니다.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이라고 합니다. 이동살이다 보니까 타에 의한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직장이나 주거지의 이동 변동도 따르기 쉽고 또 해외 출장이나 무역업 같은 이런 일에 종사하거나 유학이나 인민 아니면 원거리 이동 같은 이런 일과 연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나 선박, 여행 같은 출장이 많은 직종이나 직책의 인연도 따를 수 있겠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바쁘기만 할 뿐 실속은 좀 부족한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시비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 또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교수도 생기기 쉽고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이나 연인간 같은 이런 경우에는 불화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별수도 따르는 그런 운세가 될 수 있으니까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2일 날입니다. 지살의 자영이고요. 그 다음 24일도 같은 기운입니다.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이나 주거지 이동 변동도 생길 수 있겠고, 여행이나 출장, 유학, 이민 같은 이런 사건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 염득 있는 시기라 가지고 그동안 별렀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는 시기도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객서 업무나 대인 상대, 출장 업무가 어울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형살이 함께하네요.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지살운에서는 직장에서는 바쁘기만 할 뿐 좌천이나 간봉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실속이 좀 부족하고, 가정에서도 이혼이나 별거 등이 따르는 그런 경우도 돼 가지고 각방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각종 사고수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2021년 9월달 한 달 동안의 데이트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